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왜 그렇게 막 그러신 건지. 아, 오늘 10월 25일이구나. 작가님이 써준 대로 해가지고 제가 틀렸습니다. 아유,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오늘 많아요. 아침에 나온 단독만 보다가도 숨이 넘어갈 그런 지경입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월급날입니다. 자, 뭐 오늘 뉴스토마토 한겨레 상당한 내용의 이제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뉴스토마토 보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준석 대표하고의 통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현재 강원지사죠.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이런 충격적인 그 제목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 이런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실제로 그 어떤 모종의 타협책 같은 거를 제시했었다. 그 본인 그 징계 국면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이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인데 민간인 명태균 창원 산단 대외비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점입 예. 가경. 네. 그리고 뭐 갈등의 양상도 전선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과 그다음에 대체로 메시지를 비판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울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겨레 단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네. 민간인 명태균 창원 산단 대회비 보고받았다. 창원 산단 발표 5개월 전에 네. 선정 전반 개입이 증언이 나왔고 김영선 사무실의 부시장, 네. 창원시 부시장이겠죠. 담당 국장 찾아와 명 씨에게 보고를 했다. 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친분 영향 의혹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 게 네. 자, 명 씨는 그럴 수 있어요. 의원이 만약 보고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석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1차 보고를 받고 1차 보고를 받고 예. 그거를 의원이 이렇게 수석보좌관한테 수보나 담당 정책 예.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로 내가 조금 더 네.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라든지 예.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외비 보고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명 씨는 예.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 민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예. 따라서 담당 국장이나 부시장이 명 씨에게만 보고를 했다. 당시에 김영선 네. 김영선 의원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민간인에게 보고한 거예요. 예. 그럼 요거는 이제 박근혜 탄핵과 비교를 한다면 민간인 최서원에게 네. 정호성 지금도 대통령실에 계신 그러니까. 바로 그 정호성이 예. 이메일을 통해서든 구두를 통해서든 메모를 통해서든 문서를 갖다가 보고했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밑줄 빨간 펜을 예. 최서원이 해서 예.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민간인에게 이런 국가 대외비 사안을 보고했다. 이건 대리인이 아니에요. 김영선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보고했을까? 예. 김영선 의원의 대리인으로 창원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부시장이 가서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국정 비밀이라든지 네. 국가 기밀이라든지 또는 공문서를 미리 유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로 죄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예. 번째로는 만약 여기에서 명태균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해서 그게 실현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농단이에요. 농단. 최서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된 거예요. 예. 예. 따라서 요거는 뭐 창원 산단 대비 보고를 받고 그래서 누가 이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부수입니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네. 예, 그건 그것대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뭐 강혜경 씨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네. 실제로 이익은 누가 받다 이런 식의 저는 메신저 공격이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보되 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명태균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대비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대비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후에 명태균은 우리 명 박사님은 어떻게 실제로 이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가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 2022년 10월 그 창원시에 있는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겨레 21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제안서 이거 대외비 자료이고요. 그리고 창원시 내부 자료도 넘어갔어요.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 업무 관련 현황,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 점검 대응 계획. 이거는 어느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입지별 현황 보고 비교, 그다음에 거점 개발 계획, 그다음에 유치 시설 목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 절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사안들이 명태균 씨한테 미리 들어갔다. 이것은 흡사 지난번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 네. 그걸 이제 3월 15일 날 실제로 했는데 곧 앞서서 3월 14일 날 명태균 씨가 미리 지시하는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플랜카드를 키워 이렇게 걸어라, 어쩌고 얼굴을 저쩌고. 키워라, 뭐 원희룡 장관 얼굴을 키워라 등등 이제 지시하는 내용들 미리 알고 대비하는 이런 정황이 있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창원의 적어도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뭔가 그냥 보고만 네. 받은 게 아니라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단독 우리 네. 김환 기자가 아주 그냥 파이팅 하셨네. 네.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창원시뿐만 아니라 국토부 국회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요. 예. 김태열 씨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실질적 소유주는 김태열 씨가 아니라 명태균 씨로 명태균이죠. 알려져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분이 쭉 진술을 했네요. 2022년 연말 국토부 공무원들이 산단 입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때 명 씨가 현장을 다 안내했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건의문 만들 때 명 씨가 사실상 뭐 건의문 다 네. 관여했다. 이런 네. 등등의 얘기가 나와요. 창원시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들한테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예. 왜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요. 자기가 뭔데?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김영선의 그 비등기 그 비등록 뭐 보좌진 역할을 한 것을 넘어서서 네. 국토부나 국회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면 그건 김영선의 그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됐겠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원희룡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백그라운드가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설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실제로 2022년도 12월 28일 원희룡 장관한테 그 국회의원 51명이 연서명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서명할 때도 이 건의문 자체를 명 씨가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누구누구 국회의원 누구누구에게 연락해서 서명 받아와라라는 명단을 찍어줬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핵심 인물들은 명태균 씨가 지목하고 그리고 섭외까지 했다는 거니까요. 그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어쨌든 이거는 메신저 공격을 하면 안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강혜경 씨. 강혜경 씨 그러니까 실제로 뭐 본인한테도 이제 땅을 사라고 국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땅 사라 강혜경 이렇게 씨한테 얘기했다는 땅 거 사라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동업자 강 씨가 있어요. 이 강 씨 같은 경우 이게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업자 강 씨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단 예정 부지에 땅하고 건물을 샀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 땅의 건물에 그 미래한국연구소 집기도 들어갔다가 창원지검의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 이후로 그 집기는 모두 빠졌다. 비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강 씨는 현재 그 건물에 부동산 개발 업체를 차리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비어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명 씨는 그 강 씨가 2015년 동문회 사업을 알게 된 사이에서 짐을 맡아 주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이 창원대학교 동문회. 창원대학교 동문회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원대학교가 그런 이제 여러 유력 인사들을 네. 자기 동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뭐 몇 가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그
몇몇 유력 인사들에게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시켜주고 이런 사람도 등록했으니 당신도 등록해라라고 하는 미끼 상품으로 사용했다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창원대 동문들이 예. 꽤 폭이 넓습니다. 서울에서도 강의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서울에 있는 정치인이나 재계에 있는 분들도 예. 창원대 동문에 명태균이랑 같이 등록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맥락상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동업자 강 씨와 그다음에 강혜경 제보자 씨? 강혜경 씨 이거는 좀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이는데 보이네요. 예, 지금 다른 인물로 창원대 예. 동문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강혜경 씨가.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조금 다른 분이 아닐까, 부동산업을 하는 뭐 다른 분이 그렇겠죠. 아닐까 싶기는 한데 네. 만에 하나 강혜경 씨라고 하더라도 강혜경 씨 이미 다 얘기했어요. 부동산 사라고 예, 명 씨가 얘기를 얘기했었다. 했었다라고 하니까 예. 여기서 나오는 그 소위 동업자 강 씨가 강혜경 씨와 동일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 큰 취지는 민간인 명태균이 창원 국가산단의 선정과 부지 선정, 그 계획과 부지 선정 등에 개입했다. 뭔 자격으로, 무슨 힘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 자, 어쨌든 이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파만파 커질 것 같은데 중요한 네네. 포인트는 저도 오늘 아침에 쭉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이게 창원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국가산단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커질 걸로 보이는데 그럼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이 얽혀서 이제 막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지 선정이나 예. 창원산단 사업 자체를 결정할 때, 예. 그다음에 부지 선정 여기가 예. 전부 다 이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창원 산단이 2,800여 개의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103만 평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156필지가 창원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 내용상에 누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렇죠. 이거 기자들이 등기부등본 다 떼야 됩니다. 큰일 났다. 예, 빨리 이거 떼가지고 확인해봐야 됩니다. 전체 사람 이름 다 예, 또. 103만 평 2,800여 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창원에 취재팀을 특별 취재팀을 꾸려가지고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등기부등본 좀 듭니다. 2,800개 떼보고 거기 사람하고 그다음에 소유관계 이전 다 보려면 네. 고생 좀 하시겠네. 그러니까 같이 뭐 협업해서 협업하셔야 공동 취재해야 하셔야 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바생 고용하셔야 되겠다.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는 나는 이 지역에 땅 한 평 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안 사고 동업자 강모 씨가 샀다고 한다면 이 동업자 강모 씨와 명태균 씨하고는 또 어떤 사이인지 뭐 아무 상관없다. 그냥 자기는 정보만 줬다. 나는 뭐 그럴 일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게 플레이를 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네. 3억 7천만 원어치 3억 6,500인가 3억 7천만 원어치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납품을 했다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정황과 의혹이 제기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지방선거 출마자들 내지는 김영선의 공천으로 받는 방식. 말하자면 명태균 씨는 당장 여기서 내가 그 땅을 사서 돈을 버는 MB식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네. 확대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을 노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나 땅 한 평 안 샀다는 변명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아침 박형광 기자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얘기는 본인들의 취재가 다 완성이 되면 여권은 다 그냥 다 죽었다. 여권은 다 죽었다. 다 끝났다. 거기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다. 연루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창원산단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간인 명태균 씨가 왜 무슨 이유로 대외비 관련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냐 한 포인트.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정부 뭐 관련 내용을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대비했던 것 두 가지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 국정 개입 의혹의 단서가 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준석 의원을 이준석 의원이 이것은 본인이 한 얘기예요. 본인 입으로 박형광 기자한테 3시간 동안 맥주 마시면서 해준 얘기예요. 김진태 지사가 원래는 컷오프 됐었는데 김건희 여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충성맹세를 했다. 이 상황을 이제 쭉 그때 이건 당연히 이건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했어요. 김건희의 네. 힘이다라고 예. 추정을 했는데 그 상황을 잠깐 그 리뷰를 해보면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소위 그 황상무, 네. 칼상무, 네. 회칼상무, 황상무 네. 이 양반이 강원도지사 단수를 받았어요 당시에.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석으로 가기 그랬죠. 전이었는데 예. 수석으로 가기 전이었는데 이 사람이 단수를 받았어. 그때까지는 뭐였냐면 윤석열 TV 토론 가정교사였어요. 그렇죠. TV 토론 가정교사여서 단수를 받아서 그냥 황상무로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김진태 이 양반이 뭘 했냐면 일단 명분은 뭐였냐면 5.18 관련된 망언 뭐 등등등이 있었어. 네. 그러면서 망언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이 농성장도 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농성을 한 지 한 일주일이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경선으로 바뀝니다. 경선으로 바뀌어서 경선을 해서 김진태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경선을 하면 김진태 도지사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단수로 황상무를 칼상무를 이렇게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 윤석열 라인으로 맞아요. 해서 예. 올린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그 김건희 이 여사의 힘 아니겠느냐라고 예. 생각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맞다. 맞다. 김진태가 예. 그 김건희를 만나서 충성맹세를 하고 그 경선을 받았다. 근데 이거는 자해에 가까워요.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김건희한테 충성맹세한 사람은 예. 갑자기 단수에서 예. 그 배제됐던 사람인데 예. 경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증거운명 공동체라니까 사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몇 가지를 좀 갈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황상무에게 있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러면은 황상무고 김진태를 싫어하느냐?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형광 기자한테 윤석열이 김진태를 안 좋아해. 왜냐? 옛날 법사위 검찰총장 청문회 때 맞아요. 김진태가 자기 조진 것 때문에 김진태를 죽여버리고 싶어 했다. 맞아요. 에? 그때 지금 나오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그때 얘기가 그 얘기가 김진태 의원이 당시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상당히 각을 세워서 김진태 네.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왜 윤석열 총장 도이치모터스 얘기 그때는 민주당이 정무에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운영위원회에서 강승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네. 당시에는 민주당이 다 그거 방어하지 않았냐. 김진태 의원이 그때 공격수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김진태 의원이 공격수였다는 예.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싫어하지. 그렇죠. 그러나 김건희의 힘은 더 세다. 더 세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말입니다. 이 윤석열은 한 번 의심하게 되면 돌아버리거든. 그래서 무조건 김진태 안 준다. 정진석이 오더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진태가 5.18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 그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컷오프 시킨 거다. 이제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겁니다. 김진태 의원이 그 후보였죠. 그때 지사 후보가 그때 김건희가 그때 가는 운동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골프 연습장인지 헬스장인지 뭔진 몰라.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가 간다는 정보를 이거 명태균 씨 얘기하는 거예요. 명의 김진태한테 알려줘가지고 김진태가 가가지고 충성맹세를 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진태가 뭐 경선만 시켜주시면 그랬는데 김건희가 거기서 오냐 선처하겠다. 비슷한 걸 했다는 게 명의 주장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경선 데드라인인데 이거 윤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제 술을 많이 드시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제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 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전화기를 들고 가가지고 윤석열 자고 있는데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그래놓고 내가 이랬어요 명 박사님 이렇게 명태균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 얘기를 야, 생각을 이게 해보세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누구한테? 그러니까요. 정진석한테 전화하는 거였고. 그렇죠. 그죠? 그 당시 당 대표가 누구야?
이준석이죠. 그러니까요. 예. 자폭이야 자폭.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아침에 이거는 뭐 반론권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이준석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충성맹세 관련해서 그거 팩트냐, 김진태 지사가 그 얘기를 본인한테 한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명태균 사장한테 들은 그 얘기를 김진태 지사도 알고 있던 거지요. 이거는 우회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예, 확인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배신감에 뭐 박형관 기자한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수는 있으나 예. 뭐 그거는 둘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 처음에 김대남, 명태균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 사실은 공천 개입에 김건희, 윤석열 공천 개입에 대통령도 공천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뭐 김건희 여사는 더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어찌 보면 공천 개입 피해자냐 예. 아니면 공범이냐 그렇죠. 이거를 빨리 밝혀야 된다. 지금 정치적 협상이나 압박 카드로 쓰다가는 같이 망할 수도 있고 그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라고 이 사태 초입에 한 달도 전에 네. 제가 그 말씀을 맞아요. 드렸어요. 예. 이거 공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범이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범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이준석이 들어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진태한테 한 얘기를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해줘서 이준석이 박형광에 했으니까 전원이고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준석 대표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대화의 맥락을 녹음 파일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자기가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고. 그럼 뭐 김진태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명태균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뉴스토마토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네, 김진태한테 내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술 먹다가 했을 때 김진태가 나한테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김진태는 나한테 되게 고마워하니까 그때 그 경선 시켜줬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김진태 지사, 박완수 경남지사의 경우도 실제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굽니까 윤한홍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한홍 의원이 실제로는 경남지사 출마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박완수 손을 붙잡고 아크로비스타를 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보가 박완수로 바뀌었다. 그 뒤에서 역할은 그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한 거다. 이제 이런 맥락의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윤한홍 의원님이랑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정무위 정무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좀 물어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권성동 제거. 야, 그러니까 대표님 타협하시죠. 권성동을 제거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 얘기를 해왔다는 건데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그 성삼납 의혹 때문에 윤리위 제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있었을 때 그때 권성동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였어요. 네, 그렇죠? 원내대표였죠. 네, 그래서 체리 따봉 받고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그때 그 체리 따봉으로 화제가 됐던 분인데 이때 당시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해결을 해주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지방선거 관련해서 2022년 재보선에서 드러난 김영선 사건 말고 재보선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있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공공에 처했을 때 권성동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들을 본인이 정리해 줄 테니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이렇게 3자가 힘을 합쳐서 윤핵관 물리치고 뭘 해보자. 그런 거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그래서 본인은 김건희, 윤석열의 지방선거 개입을 용인하면서 본인이 얻은 게 뭐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왜 개입을 용인했어요?
대통령이니까 초기에는 당대표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정무적 판단인가요? 그럼 그거는 내가 불가피한 정무적 판단이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피했지만 나도 공범일 수 있다. 같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져야 될 게 있으면 대통령과 함께 지겠다라고 오히려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본인은 사실 편한 관계에서 박 기자랑 얘기를 한 게 외부로 나온 것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으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데 한두 달도 안 걸려요. 지금 대한민국이. 네, 예. 아, 정말 심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뭐 이것도 그 반론권 차원에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준석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그때 파벌이 세서 완전히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뭐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판단했으면 누구 뜻이냐라고 물어봤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야. 윤핵관 중에 권성동 의원이 제일 정상인데 왜 내가 그런 걸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박완수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김진태가 경선의 됐잖아요. 기회를 얻어서 올라가고 예. 윤한홍 위원장이 예.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나가지 못하고 박완수 지사가 또 되고 그 말하는 대로 다 됐잖아. 그 지금 댓글에서 고의로 오픈하거나 고도의 전략이다. 이준석의 고도의 전략이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박형광 기자를 굉장히 신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네네. 그리고 박형광 기자도 이준석 의원을 아마 형형하면서 아마 굉장히 친한 그 중요한 취재원으로 예.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일종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박형광 기자에게 다 한 근데 것은 뭐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이 양반도 뭐 이런 정치적인 정치공학과 이런 기술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네. 뭐 본인도 기술을 넣은 것일 수 있어요. 기술을 넣은 것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하지만 기술을 넣어서 자꾸 초점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네.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당시 당 대표로서 네. 윤석열, 김건희가 본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진석과 본인을 통해서 어떻게 네. 공천 개입을 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기가 사실 당내 세력도 없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제 중심 국가 초기에 취임한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대통령의 개입을 막을 힘이 없었다. 죄송하다. 당대표로서의 사실은 책무를 다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쵸. 그때 아니 무슨 뭐 여기도 보니까 아니 침실 상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서 지가 할래 내가 할래 이런 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지만 맞아요. 휘발성이 강하고 뭐 침실 상궁이 있어? 술 안 먹고 안 나온 거야 그날도?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공적 창피합니다. 책임의식이라고는 예. 일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 공적 체계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기에 그 소위 정당법과 그 정당법, 공무원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확인해 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런 걸 보면요. 전 사실 요새 그냥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취재 편이 좀 상당히 제가 격조 있게 품격 있게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요새 전체가 디스패치가 됐어 지금. 완전히 막 썬데이 서울 같아. 예. 막 뭐 주술사에 무사에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 제가 읽고 싶지도 않은데 오늘 의원님이 그냥 읽어주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침실상궁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왕조시대도 아니고 예? 창피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자 이게 지금요 그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들 이게 이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김건희 여사 뭐 알아누웠다 어쩌다 하더니 사흘 만에 나왔어요. 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 폴란드 대통령 내외 왔을 때 김건희 여사 이렇게 빨간 셔츠에 까만 그 치마 정장. 수트를 입고 이제 나왔고요.
아마 저건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뭐 로고 박혀 있네. 알아누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정보를 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또 저 같은 순진한 기자는 또 대통령실 얘기를 듣고 또 보도를 합니다. 알아누웠다, 병원 간다, 입원한다, 입원으로 정리한다. 알아누웠으나 초인적인 국가 나라 국정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셔 나오셨나 보지 뭐. 그러니까 저는 전날 그 주변에서 취재한 내용을 얘기해서 알아누웠다 진짜 그런 줄 알았더니 떡하니 저렇게 나타나서 진짜 안 알아놓으셨네. 예. 그 명태균 씨하고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원래 뭐 밥을 잘 안 먹는데요. 뭘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래요. 뭐 그런가 뭐 그럴 보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자 지금 보면 의원님 9월 5일부터 시작된 이 명태균 게이트가 여론 조작, 그 다음에 공천 개입. 그리고 창원 산단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범법 행위.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지금 뭐냐면 이게 그 정치자금법 위반, 즉 3억 6천만 원어치 그 이거를 해주고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게 지금 구두로 이렇게 명태균 씨의 이 녹취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의 폭로와. 근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왜냐하면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근데 약간 각을 틀어서 이렇게 보면, 자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 그럼 이건 뭐냐? 아니 난 개인이 내가 야 여론조사 해갖고 와봐, 나 좀 볼게. 이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네. 개인 채무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개인 채무예요. 그렇습니다. 개인 채무 3억 7천의 개인 채무가 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의 사실관계는. 네. 이거 공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정치자금법에 관할을 받지만 신고를 안 했어. 자 그럼 개인 채무라고 칩시다. 개인 채무면 개인 채무를 면제받은 대신에 그 공직 후보자의 지위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뇌물입니다.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죄가 성사가 돼요. 특가법상 뇌물이에요. 특가법상. 심지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 특가법상 뇌물이 됩니다. 3억 7,520만 원. 3억 7천이니까 네. 그럼 특가법상 뇌물은 처벌 수위가 어떠냐? 네. 10년 이상 무기예요. 무기징역이에요? 네, 10년 이상 무기. 야. 10년 이상이에요. 최소가. 최소가. 아무리 그 법원에서 재판부가 감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무기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은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도 하나도 안 걸려요. 그런데다가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요. 와. 네, 특가법상 뇌물죄 성립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막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커요. 크다. 예. 이게 제일 커요. 예. 제일 큰데 제가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쭉 있는데 국감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는가를 보면 지금 이거를 명태균과 김영선을 뭘로 하고 있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반띵. 맞아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창원지검에서 맞아요. 창원지검 형사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강혜경 씨가 한 서너 번 이미 그 출두를 했잖아요. 압색도 다 당하고. 근데 여기 창원지검장이 누구냐면 정유미예요. 정유미. 그러니까요. 정유미 검사장. 근데 정유미 검사장은 찐윤 중에서도 찐윤이고 왜 지검장까지 갈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소위 이제 그 조국 사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시절, 그 다음에 또 그 이문정, 이규원 이럴 때 2%에 하루가 멀다 하고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배 수준에 가까운 악담을 2%에 대해 막 그 짓거렸던 분이세요. 막 이야기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근데 곽규택 의원이 현재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5명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때는 70여 명이 붙어서 했다. 창원 인력상 명치수사 감당 못할 것 같다. 서울로 사건 이송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곽규택 의원이 얘기를 해요. 곽규택 의원이. 네, 곽규택이 완전 친한이거든. 그렇죠. 검사 출신에. 그러니까 정유미가 입에 단내 나도록 수사 중이다라고 국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21일 대검 국감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창원에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필요하다면 창원의 인력을 보강해 주겠다. 창원의 인력을 보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명태균 그 김영선으로
수사를 저는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의혹 사건이라면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야 될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서울로 와야 됩니다. 예, 서울로 오고 특수본 예. 만들어야 예. 돼요. 그 이창수 전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서울로 다 갖고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저쪽에서는 정유미 지검장이 이제 집행위원장으로 해서 명태균 김영선 사건으로 폭을 좁혀서 명태균 씨를 저는 입을 닫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조만간 구속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정유미 지검장의 이야기,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21일 대검 국감시의 발언을 보면 네. 이거를 서울로 갖고 올 생각이 없고 창원에서 벌어진 반띵 사건 정도로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라는 의심이 든다. 예,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명태균 수사 왜 이리 더디냐 살펴봤더니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의원님께서 형사 4부에 배당한 걸로 우리는 형사 다 4부. 예, 알고 있었는데 창원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 4부 대신 수사과에 배치를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나온 건데 수사과는 창원지검 조직도상 사무국 산하로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이다. 야, 이거 뭐야? 이거 확인해봐야 돼. 예. 현재 창원지검 형사 4부 예.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수사 중. 네. 지금 그다음에 지난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 추가 투입.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창원지검은 뒤늦게 이 사건을 형사 4부로 옮기고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해서 지난 17일 대검 부산지검 공안 전문 검사 1명씩 파견을 받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그거네. 10월 17일 날 대구 고검에서 국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감 앞두고 아니지. 17일 앞두고 우리 형사 4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입에 단내 나도록 수사 중이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달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저희가 열심히 스크린해서 수사하는데 참고하고 있다.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국감에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미리 수사학과에서 형사 4부로 배당하고 옮겨놓고 추가 배정 받고 국감 가서 오후에 그렇게 발언한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건을 수사 의지가 있었다라면 검사들이 배속되어 있는 형사 4부가 됐든 몇 부가 됐든 옮겨서 했어야지. 거기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수사과에서 뭉개고 있다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국감을 앞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조치한 수준인 거다. 그렇게 보여요. 그게 타임라인에 맞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원지검은 앞서 이제 정유미 지검장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관철이 돼서 이 사건을 최소화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데 의혹의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님 화이팅. 요새 화이팅이 유행이에요.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벌써 38분이어서 큰일 났네. 다 못 여쭤봤는데 국감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감을 하자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늦었어요. 지금 특감 무슨 특검의 그 수사 대상이 차곡차곡 늘어나는 중에 무슨 특감이에요. 특감은 미래를 위해서 특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되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 김건희 여사의 과거를 사실규명을 하고 단죄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일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독소조항과 관련 본인들 특검법을 또 내겠다고 하고 있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200석을 넘겨서 이게 특검이 관철되는 전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겁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특검 대신 특감을 하자고 하고. 택도 없고요. 그 개혁신당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택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그렇게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쓸려 내려갈 것이다. 누가 뭐래도 V3였습니다. V3였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한동훈은 V3였다. V1, V2를 V0, V1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 분리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새가 없어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쇼만 하잖아. 먹튀쇼, 언론용 발언만 하고 책임 있게 뭘 하질 않잖아요. 네, 지금도 네. 자기 친한을 모으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쇠과시 이상도 아니고 그 쇠과시가 친윤 쪽을 압박할 만큼이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네. 원내와 원외의 동시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당장 내일 저희들이 이제 그 탄핵 지금 당장 탄핵 지금 당장 그 검찰 해체를 네. 주제로 해서 기치로 해서 서초역에서 네.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은 그 일주일 뒤인 11월 2일 날은 민주당도 독자 집회를 하고요. 네. 그래서 광장의 열기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네. 광장을 하나로 모아서 더 큰 광장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과 또 국감을 통해서 땔감을 계속 공급을 해야죠. 네. 여론을 더 이렇게 끌어오르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원내에서 또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구체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 자, 역사 앞에 죄 짓지 말자. 더 이상 안 된다. 나라 망하는 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찬성 표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네. 앞으로 한 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네. 11월 14일 뭐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언론에 공론화가 됐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11월 14일 날 본회의에서 첫 표결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네. 28일 11월 28일 날 재의결 표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1월 28일 날 재의결 표결은 비실명이기 때문에 무기명 예. 투표이기 때문에 네. 이때 무기명으로나마 무기명이라고 하는 보호 장치가 있으니까 뭐 물론 색출하려고 하겠지만 네. 그거 뭐 어떻게 색출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서처럼 우리 그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야당 지도부는 열심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 참 그 또 뜨거운 11월이 되겠습니다. 14일 첫 표결 안 되면 28일 날 재의결하고 이 재의결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 친한계 쪽에서는 35표는 모았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아유, 저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8.4% 아니 친한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협박용으로 쓸 게 아니라 실제 사용을 해야죠. 그럼 특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물론 빌드업일 수 있어요. 아니 네. 특감도 안 받아? 그러면 특검에 특검. 우리 찬성할 수밖에 없어. 네. 이렇게 빌드업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화이팅.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다시 또 11월 뜨거운 전국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만 종합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낯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는 수준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는 것이냐. 네. 정말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의원님 오시니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지금 53만 7,967명인데요. 예. 10월이 가기 전에 60만 달성을 위해서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요. 여기 그 광고도 잘 되는 곳이니까요. 예. 광고주님들은 이 광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힘을 자민선의 취재 편의점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멜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지금 연락은 해놓고 있는데. 네, 상생하는 방송 하고 싶습니다. 광고주 여러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네. 아유 창피해라.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